반갑습니다. 해커스 국경제학 담당 강사 김종국입니다. 자, 오늘이요 26년도 9급 우리 통계직 관련 경제학 개론 한번 똘똘 풀이 임해 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느 기업에서 현재 연봉이 4천만 원 받고 있는데 퇴직 후 카페 창업을 하려고 할 때 고려해야 될 비용 중 기회비용에는 해당하지만 회계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뭐냐? 자, 여러분들 우리 기회비용에는 크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명시적 비용과 묵시적 비용이 그것이죠. 자, 이때 명시적 요 비용이 우리 회계학적 비용이었습니다. 그러니 기회비용에는 포함되는데 회계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 무엇을 묻는 문제입니까? 바로 묵시적 비용을 묻는 거죠. 자, 묵시는 이거 안 했더라면 받을 경제학적 가치인데 카페 창업을 안 했더라면 계속 뭘 받았을까요? 연봉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죠. 자, 이것이 바로 묵시적 비용이 되겠기에 답은 2번이고요. 뭐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는 전형적인 명시비용, 회계학적 비용이 됩니다. 정답은 2번. 자, 2번입니다. 부가가치의 합을 묻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풀면 되죠. 최종 생산물의 값어치로 풀면 되죠. 따라서 농부가 밀 만들어서 제분업자에게, 제분업자는 밀가루 만들어서 제빵업자와 국수업자에게, 자, 제빵업자는 자, 우리 빵을 최종 생산물로 40억만큼, 자, 국수업자는 국수로 35억만큼 매출을 올렸습니다.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합하면 되는 거죠. 40과 35의 합 얼마입니까? 75가 됩니다. 정답은 1번. 자, 3번입니다. 통화당국이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옳은 것만을 골라봐라. 사실 완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푼다, 확장 정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채를 매입하고 돈을 풀었죠. 통화량 증가합니다. 디귿의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면 대출이 늘어서 통화량 증가하죠. 그래서 기억 디귿의 2번 답이고요. 자, 우리 제할인율은 중앙은행과 일반 은행 간에 적용되는 금리로서 이걸 인상해버리면 대출이 줄어서 일반은행도 우리에게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죠. 오히려 니은은 통화량 감소입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의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재미난 문제였어요.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물품세를 폐지할 때, 자, 원래 공급자, 공급곡선에 물품세를 부과하게 되면요, 자, 우리 좌측 또는 상방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런데 이걸 폐지했으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방 또는 우측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공급곡선이 우측 이동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우선 수요는 우하향, 공급은 우상향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공급이 우측 이동한 결과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늘게 되죠. 그래서 거래량 증가, 가격 하락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할인채를 구입할 때 현재 가치는, 자, 여기 이제 쿠폰에 이자율이 없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액면가만을 가지고 나중에 현재 가치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액면가 11,000을 자, 1 플러스 누굽니까? 수익률 0.1로 할인하면 됩니다. 계산하시면 가볍게 10,000원의 현재 가치 얻을 수 있습니다. 정답 3번. 자, 6번입니다. 자, 놀이터 관련해서요. 우선 24시간 무료 개방입니다. 자, 우리는 무료니까 B 뭡니까? 배제성. 그 다음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언제든 이용할 수 있어요. B 경합성이죠. 공공재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의류와 반도체를 한 단위씩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A국의 반도체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을 물었습니다.
자, 기회비용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나 작전이었죠. 자, 노동력과 같은 투입 유형은 제가 막대기를 표시하자라고 했었습니다. 자, 우선 A국이니까 기나 작전으로 밑줄 치고요. 막대기를 칠합니다. 묻는 걸 분자로 읽자고 그랬죠. 반도체를 분자로 읽으면 의류 2분의 1. 자, 2분의 1 단위가 됩니다. 자, 같은 문제로 B국에 역시 마찬가지로 반도체 한 단위 생산 기회비용을 묻고 있습니다. 기나 나라별로 긋고요. 투입은 막대기죠. 묻는 걸 분자로 읽으면 의류 3분의 6, 2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도체 생산의 비교인 누가 있냐? 자, 결국 기회비용이 작은 쪽에 비교가 있으니 자, A국은 2분의 1이고 B국은 2니까 자, 누가 작습니까? A국이 작죠? 따라서 반도체 비교인은 A국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2A 몇 번입니까?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자, 실효성 있는 가격 통제가 적용되고 있다. 현재 균형보다 높게 설정하고 있죠. 뭡니까? 최저 가격제가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임대료 규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고 가격에 의해죠? 틀렸습니다. 자, 현재 Q2, Q1만큼의 뭐가 생깁니까? 초과 공급이 생기고 있죠. 자, 4번을 먼저 합니다. 노동시장에서 가격 통제, 이건 이제 최저임금제죠. 이미 고용된 숙련 노동자들은요, 최저임금 대상자도 원칙적으로 아닐 뿐만 아니라 설사 된다 할지라도 쉽게 자르지 못해요. 그게 숙련인데요. 그러니 임금만 올려주기 때문에 어찌 보면 소득 감소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인데요. 노동시장에서 가격 통제, 바로 최저임금제가 될 겁니다. 그럼 최저임금이 되면 자, 요 초과 공급만큼의 뭐가 생길 수 있습니까? 실업자가 늘어날 수 있죠. 3번 정답. 자, 9번입니다. 자, 물가가 고정된 단기 폐쇄 경제에서 ISLM 모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IS 우하향, LM은 우상향입니다. 자, 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하다. 자, 우리 뭐였습니까? 자, 우리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민감은 탄력도가 큰 걸 말합니다. 투자는 IS죠. IS 우하향인데 이자율에 민감하니까 완만한 IS가 되죠. 그래서 IS는 수평에 가까워진다.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민감하다. LM 곡선이죠. 역시 민감하니까 우상향 LM 곡선이 완만한 기울기 보여야 되죠. 근데 수직에 가깝다 했으니 틀렸네요. 2번이 정답. 자, 3번 통화정책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 IS 기울기 수평. 자, 그러면 IS가 완만한 우하향이다 라고 가정하면 상대적으로 LM은 가파른 우상향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가파른 기울기 움직이는 정책장이니까 통화장이 돼서 3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재정정책이 미치는 효과 LM 곡선 기울기 수평이다. LM의 완만한 우상향을 전제하면 상대적으로 IS는 가파른 우하향이니까 역시 가파른 기울기 움직이는 정책장 재정장이 되죠. 4번도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우리 이번 문제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10번이 됩니다. 자, 기술 진보가 없는 단순한 솔로 모형. 자, 솔로 모형은 1차 CD를 전제하니까 1차 CD를 전제하기 때문에 규모 수학 불변이 되죠. 우리 황금률은 1인당 소비의 극대화를 의미했었습니다. 1번, 2번 모두 맞습니다. 그 다음 저축률, 인구 증가율, 감가상각률 일정할 때 1인당 자본량의 증가율은 평균, 자본의 평균 생산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마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었을 선지였을 거예요. 자, 우리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자본량의 변합은 델타 K는요. 자, 우리 1인당 실제 투자액인 SFK에서
1인당 필요 투자액인 NDGK인데 기술 진보 G가 없으니 NDK라 하겠습니다.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1인당 자본량의 변화분이죠. 지금 제가 1인당 자본 증가율을 구하기 위해서 양쪽을 K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1인당 자본 뭡니까? 증가율이죠? 자, 이거는 S 곱하기 K분의 FK가 되고요. 여기는 요거 소거되면 빼기 N 더하기 D가 될 겁니다. 자, 분명히 1인당 자본 증가율은 자, 저축률, 인구 증가율, 감가상각률 일정할 때 이게 일정해요. 일정해요. 누가 좌우한다고요? K분의 FK가 좌우하는데 자, 이 K 자, 다시 한번 써보면요. 스몰 K는 L분의 라지 K죠. 이건 스몰 Y니까 이거는 L분의 라지 Y가 됩니다. 이렇게 없어지면 뭐만 남아요? K분의 라지 Y입니다. 우리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본의 평균 생산성이죠. 가령 자본이 10대인데 생산을 100개 했으면 한 대당 평균 10개를 생산한 거니까 K분의 Y가 이게 바로 뭡니까? 자본의 평균 생산성 APK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요게 일정할 때 요게 좌우하는 건데 요거는 뭐예요? 자본의 평균 생산성이니까 정확히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4번 보시면 정답은 이제 4번인데요. 인구 증가를 고려한 경우에 자본의 황금률 수준에서 순한계 생산물이 인구 증가율보다 크다. 우리 황금률 균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정사각형을 전제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기가 NDGK인데 G 없으니까 NDK죠. 요거는 Y는 FK이고요. 여기는 SFK인데 자, 요 기울기 뭐였습니까? MPK였고요. 요 기울기는 N 더하기 D죠. 그래서 분명히 MPK와 NDG가 같을 때 요걸 뭐였습니까? 황금률 균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균제가 황금률 균제가 된다는 얘기는 MPK와 N 더하기 G의 합이 같은 경우죠. G는 없기 때문에 G는 생략입니다. 그런데 지금 황금률 수준에서 자, 분명히 순한계 생산물이 인구 증가율보다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감가상각률을 뺀 거예요. 그러면 MPK에서 감가상각 D를 빼면 초조 조건에 자, 그럼 뭐만 남아요? M만 남죠. 결국 인구 증가율과 같아야지. 크다가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1번입니다. 쌤 교재에 있는 문제 그대로네요. 자, 9개 생산했을 때 평균이 6이라면 총은 54개고요. 자, 10개 했을 때 평균이 5.9라고 한다면 자, 총은 59가 됩니다. 그러면 한 개 생산 늘렸을 때 얼마 생산량 늘렸습니까? 5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에 코즈 정리 내용이 됩니다. 자, 이에 당사자 수가 많으면 사공 많으면 산으로 갑니다. 협상 힘들어져요. 자, 부정적 외부 효과는 원칙적으로 뭐로 해결합니까? 조세죠? 틀렸습니다.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발 협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으면 누가 딜을 제기해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적은 거래 비용 등과 같은 전제 조건이 충족된다면 정부의 직접 개입 없이 정부는 오로지 우선권만 소유권만 정해준다면 자발 협상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다는 것이 고지 정리니까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정책 시차죠. 내부 시차는
정책 결정 집행까지 걸리는 시간, 외부 시차는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자, 통화정책은 우리나라가 예로 든다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결정할 수 있죠. 짧습니다. 하지만 재정정책은 국회 동의동이 필요하니까 상대적으로 길죠. 자, 하지만 외부 시차는 통화정책이 길죠. 재정정책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자, 그래서 짧다, 길다, 길다, 짧다.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고용 현황이 됩니다. 자, 생산 가능 인구 4천만이에요. 비경이 1000이니까 경제활동 인구는 3천만이 될 겁니다. 기억은 맞죠? 자, 우리 고용률은요. 자, 우리 생산 가능 인구 4천만 명에서 자, 취업자 수 2,500만 명이 차지하는 비중이니까 계산하시면 62.5가 나옵니다. 니은 맞습니다. 자, 우리 경제활동 참가율은요. 생산 가능 인구 4천만 중에 자, 경제활동 인구 3천만이 차지하는 비중이죠. 그래서 75% 맞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은요. 자, 분명히 경제활동 인구 3천만에서 자, 실업자 수 500만 명이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되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자, 이거 이제 곱하기 100 하시게 되면 자, 소거되면서 하나 소거되면 자, 이거 대략 16점 대략 7% 정도 나오죠. 그래서 3일은 3, 20이니까 3, 6, 18, 20, 3, 6, 18에서 반올림하면 대략 16.7%가 나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X제 시장 내 독점 기업 A의 이윤 극대화 생산량은 당연히 독점이니까 MRMC로 풉니다. 자, MR은 수요 곡선을 계산해서 풀죠. 자, 우리 수요 곡선 여기 P로 풀면 어떻습니까? 40 빼기 2Q가 나오죠. 자, 그러면 MR은 40 빼기 4Q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A씨만 주어졌으니까 MC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우리 A씨에 Q를 곱해서 TC 만든 다음에 미분하면 되죠. 여기다 이제 Q를 곱하면 어떻습니까? 자, Q 3승 빼기 6Q 제곱 더하기 24Q가 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미분하면 3Q 제곱 12Q 더하기 24. 그래서 이제 요 MRMC를 일치시켜서 요 식 자체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이런 식이 됩니다. 자, 음수일 수는 없으니 Q는 4일 수밖에 없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자,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설입니다. 자, 우리 유동성 선호설에서 통상 통화 공급은 외생성을 전제해서 P5분의 MO를 두고요. 화폐 수요는 자, 우리 뭡니까? KY 빼기 HR이었었죠? 그래서 분명히 거래나 우리 예비는 소득의 증가함수, 투기는 이자율의 감소함수로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소득이 증가해서 우치이동하면 R이 상승이죠? 하락. 틀렸기에 1번 답이고요. 자, 통화 공급 증가해서 얘가 우치이동하면 이자율 하락입니다. 맞습니다. 자, 투기 동기는 자, 분명히 이자율의 감소함수입니다. 따라서 우하향 모습 보이고요. 그 다음 화폐 공급은 자, 외생으로 결정되는 전제한다면 수직이 되죠. 자, 모두 맞고 1번이 틀려서 정답이 됩니다. 자, 17번. 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조차도 없죠. 자, 우리 여기서 소국 관세를 매기면 C만큼의 관세 수입이죠. 그 다음에 B와 D만큼의 뭐를 얻었습니까? 자, 우리 손실을 얻었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자, 어느 경제의 통화 공급 모형이 다음과 같다. 요급을 예금에 대한 현금 통화 비율이 0.2, 요급을 예금에 대한 지급 준비율이 0.1. 자, 우리 예금에 대한 현금, 현금 무슨 비율이 주어졌습니까? 예금 비율. 다시 말해서 K값이 주어졌죠. 얼마로 주어졌습니까? 0.2로 주어졌죠. 그 다음에 지급 준비율 Z는 얼마입니까?
0.1로 주어졌으니 공식 K지 K1을 쓰면 되죠. K 0.2. 그다음에 우리 Z는 0.1. K1. 자, 그래서 0.3분의 1.2니까 얼마 나옵니까? 승수는 4가 나오죠. 그래서 번원통화 100을 뿌렸으니 통화 공급은 400조가 됩니다. 정답 4번이 되죠. 자, 우리 이제 19번입니다. 자, 어느 경제의 필립스 곡선이 다음과 같다.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율을 4%포인트 감소시켰을 때 이게 4%만큼 감소됐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실업률은, 자, 여러분들 사실 역대입도 좋아요. 4가 되면 2죠. 거기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우리 인플레이션율이 4만큼 줄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문제 20번입니다. 사실 이제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는요, 소탄이 마이너스란 말은 열등제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수요 법칙이 성립하려면 기펜제는 아니라는 조건을 좀 줬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근데 단지 이제 단서 조항에 가격 수요가 반대 방향 움직여도 관례에 따라 양수로 표기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움직인다는 조건을 줘야 되죠. 만약에 안 그러면 이제 기펜자라고 전제하면 성립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전제하고 푼다고 한다면 자, 가격 탄력성 1.5예요. 자, 그러면 우리 분명히 가격이 4% 올랐습니다. 그럼 곱해서 수요량은 6%만큼 감소해야 되죠. 그 다음 소득이 6%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량은요, 우리 반대니까 얼마입니까? 3%만큼 감소합니다. 결국 수요량은 모두 얼마 감소입니까? 9%만큼 감소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똘똘 해석하기 임해봤고요. 자, 여러분들 빠른 합격을 기원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해커스 국경제학 담당 강사 김종국이었습니다.